안녕하세요, 란쌤이에요. 드디어 2단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과학책 44쪽, 45쪽을 보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실험관찰 20쪽, 21쪽을 함께 펴볼까요? 지구와 달의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먼저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을 살펴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의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지구의 자전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지구의 자전이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의 자전이란 무엇을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얼마 동안, 하루 동안 한 바퀴씩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바로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면서 지구를 둘러싼 풍경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즉,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이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이때 우리가 남쪽 하늘을 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라는 점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천체를 포함한 하늘의 풍경들이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 자, 이것이 바로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바로 하루 동안,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자, 아직도 동쪽과 서쪽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라뱃길에 정서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해가 지는 걸로 유명한 곳이에요. 자,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다. 그렇게 외워주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바로 계절, 그리고 별자리, 그리고 까닭입니다. 자, 계절이란 말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자, 사계절이면 시간으로는 얼마를 말하나요? 그렇죠. 1년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묻고 있는 건데요. 이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구의 공전 때문에 1년에 걸쳐서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공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공전이란 무엇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무려 1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자, 1년에 한 바퀴씩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이 운동을 바로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을 바로 공전이라고 해요. 자, 우주에서 보면 태양, 지구,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구가 이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이쪽 하늘을 볼 수 있겠죠?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땐 이쪽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있을 땐 이쪽, 이쪽에 있을 땐 이 방향의 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때 각각의 위치에서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바로 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봄일 때 이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대표적으로 사자자리가 있고요. 여름일 땐 검은고자리, 가을일 땐 페가수스 자리, 그 다음 겨울일 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때 봄에는 가을 별자리를 볼 수 없고 여름엔 겨울 별자리를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공전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 날 동안 관측한 달의 모양과 위치 변화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뽑으라면 바로 여러 날 동안 달의 모양과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먼저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달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음력 1일이 시작됩니다. 음력 2, 3일경에는 초승달을 볼 수 있어요. 달의 오른쪽 부분이 빛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음력 7, 8일경에는 상현달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의 절반이 빛을 받고 있죠. 점점 오른쪽으로 차오르면서 드디어 우리가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음력 15일입니다. 그 다음엔 왼쪽에 빛을 받는 하현달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왼쪽으로 지고 있는 금음달을 볼 수 있어요. 음력 26일경입니다. 자, 빛을 받지 않는 삭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삭에서 다시 다음 삭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보름달이 다음 보름달이 뜨려면 30일 후에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달은 여러 날 동안 관찰하다 보면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위치도 변한다고 했어요. 칸이 모자라서 새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 날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 여기선 저녁 7시경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달을 맨날 관찰한다고 했을 때 달은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위치도 조금씩 변해요. 예를 들어 초승달은 저녁 7시에 나가서 살펴보면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가보면 초승달보다 조금 더 통통해진 달이 동쪽으로 조금 움직인 채 발견돼요. 자, 이틀 뒤에 다시 가보니까 더 통통해진 달이 조금 더 동쪽으로 움직여서 발견돼요. 자, 저녁 7시입니다. 자, 그 이튿날 저녁 7시에 나가보니 이번엔 반달, 상현달이 남쪽에서 뜨네요. 자,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저녁 7시에 나갔더니 상현달보다 조금 더 통통한 달이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했어요. 이튿날 가보니까 거의 보름달 같은 달이 더 동쪽으로 가 있고요. 그 이튿날 가니까 이제 완전히 동그래진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저녁 7시에 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하면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달이 뜨는 위치까지도 변하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 그런데 이상해요. 선생님께서 해나 달은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진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발견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 저녁 7시에 보이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승달이 이미 일찍이 동쪽에서 떠서 점점 서쪽으로 움직이다 저녁 7시경에는 서쪽에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쪽 하늘에서 저녁 7시에 보는 초승달은 이미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움직여서 지고 있는 달을 본 거예요. 즉, 낮 동안에는 우리가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달을 쉽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점점 해가 지는 저녁쯤에 발견이 되는 거죠.